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품사를 바꾸는 또 다른 굴절이 있습니다. 준동사 굴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굴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준동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에 준하는 것으로 동사의 의미와 성질을 유지하지만 동사에 준하는, 그렇지만 동사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것은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준동사 굴절은 결국 동사에서 출발해서 동사의 의미와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품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의 경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짓는, 건설하는, 지어진, 건설된, 짓는 것, 건설하는 것, 짓기, 짓기 위해, 건설하기 등과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짓다, 건설하다라는 동사에서 모두 비롯된 것들입니다. 영어의 준동사 굴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어의 준동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모두 동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종류와 형태를 중심으로만 간략히 다루고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차 조금씩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어떠한 굴절도 없는 동사의 기본 형태 앞에 단어 to를 붙인 것입니다. 원형부정사는 투부정사에서 to가 없는 형태로서 비록 동사의 기본 형태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동사이기 때문이죠.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동사의 기본 형태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과거분사는 동사의 시제굴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동사의 시제굴절의 과거 시제처럼 동사의 기본형 뒤에 ed를 붙인 형태이거나 불규칙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좀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ing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준동사에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2가지가 있다는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 ed를 붙여서 만드는 굴절이 이전 시간에 봤던 시제굴절의 과거 시제도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보는 준동사 굴절의 과거 분사를 만들 때도 ed를 붙일 수 있다는 것, 2개가 있다는 것. 세 번째, 준동사의 원형 부정사와 동사의 기본 형태가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동일한 형태가 여기저기 겹쳐서 여러 번 사용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결국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의미 또는 하나의 기능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1:1 대응이 아니라는 거고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준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다른지, 동사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준동사로 굴절되는지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굴절을 통해서 단어의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동사에 전미사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저희 앞에서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사가 준동사 굴절로 명사, 형용사로 바뀌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동사 create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 굴절과 준동사 굴절. 여기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로의 굴절을 통해서 명사로 품사가 바뀐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자가 완전한 명사라면 후자는 동사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eation, 전미사 굴절을 통해 나온 creation의 의미가 창조, 창작, 창조물, 창작물과 같은 뜻이라면 준동사 굴절, 여기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굴절입니다. 준동사 굴절을 통해 나온 명사,
창조하는 것, 창조하기와 같은 건 기본적으로 품사는 명사이긴 하나 동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전미사 굴절을 통해 만들어진 creative는 창의적인, 창의력이 뛰어난과 같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용사라면 준동사 굴절, 여기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의 굴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creating, created는 창조하는, 창조된 이란 뜻으로서 동사의 의미를 품은 상태의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동사 단어를 외울 때 의미를 아는 것 외에도 굴절 형태를 같이 외우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어서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3단 변화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동사의 기본 형태, 불규칙 동사 과거 시제, 준동사 굴절의 과거 분사. 이 세 개의 형태를 한 번에 외우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 가운데 왜 하필 불규칙 동사의 과거 시제 굴절과 과거 분사, 준동사 굴절을 따로 외우는 걸까요? 다른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 둘만 따로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투부정사는 따로 형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동사 앞에, 동사의 기본 형태 앞에 to만 붙여주면 되고요. 동명사나 현재 분사도 기본 형태에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과거 시제 굴절에 규칙 동사도 ed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굴절 변화가 지극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남는 건 과거 시제 굴절의 불규칙 동사와 준동사 굴절의 불규칙 과거 분사 굴절입니다. 이 두 개는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단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 개를 같이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사 dance와 create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와 과거 분사 모두 동사의 기본 형태 뒤에 e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에너지를 들여가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 sing, run, go, drink, come과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와 과거 분사 형태가 불규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 개의 형태를 묶어서 외우는 겁니다. sing, sang, sung, run, ran, run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굴절은 동사를 주어의 수에 일치하도록 굴절시키는 수일치 굴절입니다. 명사의 복수 굴절을 설명할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수에 민감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명사 그 자체가 단수냐 복수냐도 엄격히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어 명사의 수를 동사와도 일치를 시키는데 그것을 수일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경우 동사 앞에 등장하는 명사, 즉 주어가 girl처럼 단수라면 동사에 s가 붙어서 studies가 되고 girls처럼 주어가 복수라면 굴절 없이 study 그대로 사용됩니다. 수일치 굴절은 현재 시제에서만 일어나고요. 과거 시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어 명사가 girl처럼 단수이든 girls처럼 복수이든 동사가 과거 시제에서는 수일치 굴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영어처럼 수에 민감하지 않고 영어에 수일치 굴절과 같은 규칙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동사의 수일치 굴절은 한국어와 영어의 교집합 영역에 있다기보다는 차집합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업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는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규칙 같지만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지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규칙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우리는 동사를 말하려고 할 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동사의 형태를 그것에 맞춰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규칙은 결코 아닙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일치 굴절을 설명하면서 은근슬쩍 주어와 문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사의 준동사 굴절과 수일치 굴절은 단어 수준 그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장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동사 그 자체만으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어 수준에서 다음 단계인 문장 수준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